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면 반가워요. 자, 오늘은 봉황 오이농장에 왔습니다. 봉황 오이농장. 예, 참 많은 인연이 많죠, 우리가. 그쵸. 예, 오래됐고. 오래됐고. 그때 처음 뵌 게 한 2006년? 예, 하여튼 2000년대 초에 만났어요. 그렇죠. 초에 예. 만났죠. 그때 교육장에 가보면 생각나요. 카메라 하나 크게 들고 오셔가지고 낮에 이제 오이 농사 짓고 밤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오이가 계속적으로 일이 많은 장목이죠. 예, 실새가 없어요. 사계절 내내. 사기 실세가 없고 계속 오이 심고 그 다음에 젖순 따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자라면 오이 계속 날마다 따야 되잖아요. 날마다 따고 날마다 포장해. 그래야 날마다 되고. 포장해야 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교육장에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처음 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셔서 참 열심히 그때 당시에 십몇 년 전, 14, 15년 전이니까 예. 그때 인터넷으로 오이를 팔겠다고 봉황 오이는 홈페이지 만드시고 참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인데 참 세월을 같이 보내왔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래요. 봉황 오이 농장의 농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남편은 원래 농사 짓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분이었고, 저는 이제 도시에서 살았는데, 음. 도시 이제 인천에서 살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은 농촌에 가서 농촌 사람하고 한번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난 거죠. 남편 만나서 이제 농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3년. 33년. 네. 33년에 지났네요. 예. 농업으로 33년이 도시에서 아무것도 없던 분이 그냥 농촌의 남자를 만나서 33년. 농사는 그러면 처음부터 오이 농사를 지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왔을 때는 이제 담배. 잎담배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평수였는데 담배 농사 같은 경우 이렇게 한쪽에서 짓는 게 아니고 막 여러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따오는 거예요. 담배 따다가 또 말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복잡했어요. 그때 그런 밤에 쓸 수도 없고. 처음에는 뭐 땅이 이렇게 여러 땅들이 좀 있어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이렇게 외부에서? 글쎄 처음에 이제 원래 이제 토박이기 때문에 남편이 토박이고 이제 영농 후계자도 이미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은 돼 있겠지 하고 왔는데 정말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30년 동안 30년 살면서 동안 살면서. 제가 많이 마련했죠. 그러면 그때는 입담배 하다가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걸로 바꾸기 시작했나요? 우리 작은 아이가 4살 때. 작은 아이가 4살 지금 때. 그 딸이 30살인데 예, 4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26년 전인 네. 이야기네요. 26년 전에 그러면 이제 오이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우스 오이로 노지 오이. 근데 그 전에 오이 노지를 했었고. 예, 노지 이제 잎담배 하고 후작으로 노지 오이를 심었던 거고. 노지를 심었던 예. 거고 하우스 오이를 시작한 게 26년이 네네. 된 거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병천 아운의 오이 같은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지금도 유명하고. 네, 지금 유명하죠. 예. 지금 유명해요. 예. 그때는 안 그랬나요? 어땠나요? 그때는 저희 초반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품질 좋게 하고 또 맛도 좋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한 20여 명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300명이 넘으니까요. 아, 장목반이? 네, 장목 반도 이 농가가. 네네. 그러고서 이제 농협에서 관리하는 팀, 영농조합 팀 이렇게 해서 팀도 2개나 돼요. 지금 2개나 돼요. 예. 영농조합이 따로 있고 그럼 대표님 영농조합에 소속돼 있나요? 네, 저희는 영농조합에 속해 있어요. 소속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오이의 또 병천 오이의 역사네요.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우스도 처음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하우스로 지면 26년 전이니까. 26년, 27년 정도에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한 10여 년까지는 농사 지면서 옆집에 누가 오이 농사는 물론이고 저 먼 동네에도 누가 지금 하우스 졌더라면 그 친밀감이 있었어요. 친밀감이 있고 가서 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로 옆에 땅에 하우스를 져도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지금 사람들은 또 그거 가서 들여다보는 걸 안 좋아하고요. 또 그런 게 있죠. 네네. 옛날에는 또 누가 한다 그러면 가서 봐주고 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밤에 서로. 만약에 포장을 못했으면 가서 포장도 해주고 저희가. 그때 당시 처음에는 그러면 팔로라든지 오이 같은 경우 팔로에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인터넷이라든가 직거래를 하지 않고 시장 다 출하. 시장 출하가 네, 개통 출하. 개통 출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생산만 하고 나서 오이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오이에서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로또 아니면 쪽박이라고 네. 그런 이야기를 또 계속 뭐 아니면 해왔던 도. 뭐 아니면 도다.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있는 게 또 오이 농사라고 이야기를 그쵸, 해요. 예. 그러니까 26년 그다음에 30년 가까이를 오이 농사 해오시면서 이런 단어들 이렇게 해오셨는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왔던 것 같아요. 오이 농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봄 그 1월 달에 심는 오이는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저희 이거 심어진 오이들이 제일 그게 여름 오이는 뭐 아니면 도다 막 도박이다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일주일 동안 가격이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막 정말 막 몇만 원이 8, 9만 원도 가요. 50개 한 박스에. 50 한 박스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이제 수확량도 많아지고 오이도 이뻐져서 와 오늘은 10만 원 나오겠지 이 생각을 하고서는 마음 먹었는데 딱 시장 출하돼서 새벽에 경매가가 딱딱 오고 나면 2,000원, 3,000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이 지금 선별해 가지고 경매 시장에 나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건데 설명해 주실래요? 네. 지금 이게 이제 경매 시장 나갈 거고요. 이제 50개씩 담여져 있어요. 50개씩. 예. 지금 이제 다른 집들은 다다기 오이를 수확하는데 저희는 지금 청오이를 수확하고 있고 예, 작게 따진 거 있고 지금 오이 최상급이에요 저희는. 이게 최상급이 어디 하나에 2,000원? 한 박스에. 한 박스에. 네, 한 박스에. 불과 며칠 전에도 8, 9만 원 하던 팔고 거. 했더니 한 예, 박스에 예. 2,000원.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 예. 거. 그런 경우들이 많나요? 어떤 그 해별로 보면 매년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의 해마다 그래요. 거의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일주일을 잘 맞추는 사람은 로또가 된 거고요. 그 해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네, 그 시기. 일주일을 맞춘 시기. 예, 그래서 일주일 후에 따기 시작한 사람은 완전 쪽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소비자가는 절대로 안 내려가 있어요. 아, 소비지가는 안 내려가고. 네네. 우리 기름값하고 똑같아요. 왜 기름값은 원유는 싼데 주유소는 그렇죠. 비싼 거 마냥 지금 그 뜻이. 그렇다 그럼. 근데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더라 해서 좀 빨리 나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했을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통계도 많이 나고 뭐 해보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약간의 장난도 있죠. 예, 장난도 있죠. 누군가의 그런 그가 있고 이 손가락 하나에 저게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판매하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해서 인터넷 판매를 이제 오이 대부분 보면은 오이 같은 경우 소비자가 얼마나 사 먹겠나 한 박스 50개인데 누가 한 박스를 사 먹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올 거고 두 번째는 경매 시장에 나가면 출하면 끝인데 오이 같은 경우 계속 따야 되고 일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인터넷 하나 판매한다는 게 어려울 텐데 그냥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벌써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인터넷 판매 시작한 지도 근데 한 2004, 5년도 네, 4, 5년 시작했으니까. 5년도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2005년 홈페이지 예. 만들었고, 네. 그러면 벌써 15년, 16년 전 이야기네요. 그리고 제가 아마 2006년 정도에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대표님 초창기, 홈페이지 만들고 예. 바로 만났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집단화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니 네가 저쪽으로 개인으로 팔려 그러면 나가라. 라고 먼저 가장 그게 어려운 점이 하나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집단화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 또 농협과 같이 묶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땠었나요? 처음 홈페이지만 해서 개인 판매한다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초창기에는 없었고 네가 팔면 얼마나 팔려고 괜히 허튼 짓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센 여자가 센 척 하려고 그런다 이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이제 좀 이 무리에서 조금 특이한 여자가 된 거죠. 그 하고 맨날 교육받으러 막 밤에 나가고 하니까 이 눈이 그냥 정상 눈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공부하러 가는 건데 가방 속에 다른 거 들고 가는 줄 알고 또 집 나가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알고 했는데 처음에 그런 시선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커지고 또 저도 이제 시장이 많아지고 고객이 많아지고 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은 그런 우려에도 말도 들어요. 내가 농사져서 내 물건이고 내가 잘해서 내가 마케팅해서 파는 건데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니 말로 2차를 내보냈는데 한 차 내보냈다고 분이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그냥
여기 병천 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생산 잘 해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좀 높고 그런 과정이 거쳐왔잖아요. 아니 그냥 하시지 왜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해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첫째는 그냥 농부의 가치를 얻고 싶었고요. 농부의 그러니까 가치를 얻고 싶다. 그냥 농사만 져서도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방향도 있지만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농사 짓고 뭐 오후 되면은 경로당 가서 놀고 밤에는 뭐 아줌마들끼리 그냥 동양화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저는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게 낫고 또 뭔가를 그래도 조영숙이라는 농부 조영숙이라는 걸 알리고 첫째는 농업 농촌을 알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농업 농촌을 알리고 싶은데 그냥 무작정 일기만 써서 알리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만 해서 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소비자들하고 소통하고 판매하고 그러면서 농촌에는 그냥 관행적인 농법도 있지만 그 관행적인 농법에서 약간 탈피해서 농사 짓는 사람도 많고 그냥 지금 오이는 드시면 안전하게 드시습니다. 그런 거 홍보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그 농촌을 많이 알리고 싶었던 농촌을 알리고 싶어서 이제 일단 나가서 교육도 받게 되고 혼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이제 인터넷 시작했을 때 판매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블로그 만들기 홈페이지 만들었고 홈페이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에 그때 2007년 6년 그 정도에 이제 블로그가 나와서 그때 이제 공부를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 자, 블로그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됐던 게 어떤 거였어요? 어떤 거? 일단 소비자들한테 믿음을 주었고요. 아, 블로그에다가 영농 일지같이 영농 일지고 정말 작은 사진 하나였지. 그때는 사진 지식도 없었으니까 그냥 툭툭 올려줬어도 정말 믿을만해 하는 거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끔가다 지적 받아요. 이제 이렇게 강의 가서 이제 저기 교수님들한테 지적 받는데 글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철자법이 들렸다 뭐가 들렸다 띄어쓰기 안 했다는데 저는 그냥 무심결에 막 써요. 그런데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오타가 나든 철자법 틀렸던 간에 사진하고 안 맞든 그게 뭐 사진 안 맞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걸 기록해 놔야겠다. 그게 그 어떤 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씩 고쳐가다 보면 작가도 아니고 힘들어하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아까 우리 보셨듯이 체험 농장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오이 농사 하다가 또 인터넷도 팔게 되고 그러면서 체험 농장도 하게 되고. 그리고 체험 농장을 하게 된 계기는 체험농장 한 계기는 그 이제 인터넷 판매를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인데 이제 하면서 사진 올려놓고 정말 저는 여기 꽃 한 송이를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 그 꽃밭이 막 큰 줄 알고 그걸 보러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 두 분 오기 시작하고 또 왔다 간 사람들이 사진 올리고 글을 올려주니까 그럼 저도 가보면 안 되나요? 저도 가볼게요 했는데 처음에는 한 1, 2년은 그게 무료로 계속 농장 방문을 하다시피 하고 오면은 막 라면 끓여주고 빈대떡 부쳐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가치를 만들면은 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체험 농장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또 이 우리나라에 체험 농장 붐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소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부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팔아서 내가 직거래를 해봐야 되겠다 할 때 홈페이지라는 거가 나타났고 예, 그 홈페이지로 인해서 글을 쓸 때 체험농장이라는 거가 또 나타나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계하니까 잘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방향이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봉화위 농장의 박스 봉화위 농장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이게? 오케이 봉화위 농장 박스 언제부터 만들었죠 이게 올해? 이것도 거의 한 10년 됐어요. 10년 된 박스예요. 자기 브랜드로 1년에 한 번씩 만들죠. 1년에 한 번씩 자기 브랜드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 농자들이 처음에 홈페이지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가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들도 만들어 왔다는 리더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이 농장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이렇게 했는데 보통 비율적으로 본다면 봄 오이 농장 뭐 오이데이도 있고 그러는데 봄에 이렇게 오이 하면 몇 프로 정도는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하고 몇 프로 정도는 도매 시장으로 이렇게 출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 30%? 유지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내 농사 내가 져서 파는 건데도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원래 이제 30% 이상을 빼내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약간의 있어요. 그런 것도 조합 있구나. 안에서.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어차피 오이 농업은 남편 명예로 다 돼 있고 남편이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조합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제 이름으로 빼돌리면은 지금도 그 1년 결과물이 나와요. 영농조합이라든가 우리 농협 같은 데서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제 순위 발표를 해요. 근데 저희는 오이 농사 지은 지가 제일 오래됐는데도 남편이 한 번도 그 순위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는 제가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 면적 대비 매출도 안 나오고 수량도 안 나오고 농협에서 하는 그 출하 데이터상, 데이터상. 예. 예. 그래가지고 항상 남편한테 미안했고요. 그래서 정말 잘할 때도 있었고 우리 남편이 한 번 정도는 단상에서 상 받을 기회도 되는데 저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거가 있어서 내가 더 많이 빼돌리면은 왠지 빼돌린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죠 지금. 인터넷 판매하면은 남편한테 뭔가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인터넷 판매에서 또 막 소득이 막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 30% 정도만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고 왜냐면 우리 인터넷 판매를 해가지고 고객이 좀 많아졌잖아요. 네. 고객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충성 고객은 뭐 한 700명 정도 700명 되고요. 정도? 이제 인터넷 저 홈페이지 상에는 한 3,000여 명. 3,000여 명. 되고요. 그러면 그 보통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고객이 3분 정도가 계신데 이제 초창기부터 제일 1번으로 이제 홈페이지 가입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주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오이는 변덕이 심해요. 이 주인이 변덕이 심한 게 아니고 오이 자체가 변덕이 심해서 이 기후에 따라서 이 맛이 변하고 품질도 변하고 모양새도 변하고 어느 날은 정말 날씬하게 나오고 어느 날은 뚱뚱하게 나와요. 그게 하루 사이에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충성고객 700여 명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줘. 아, 오늘 날씨가 안 좋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데 근데 지금 그분 저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제가 마치 딸인 것 마냥 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를 그러니까 항상 안쓰러워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고무신 신는 거를 되게 안쓰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신발 선물을 자주 해주세요. 아, 신발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안 나지만 엄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거. 또 이제 기업은 한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오이를 맨날 사줄 수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해가지고 오이데이에 맞춰요. 오이데이. 예, 5월 2일 날 5월 오이데이. 2일에 맞춰서 4월 25일, 4월 20일경에 주문서를 저한테 딱 줘요. 그게 한 2,000명. 2,000명? 2,000명의 주문서를. 예, 예. 그걸 주면은 제가 한 20일 동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고객. 그게 몇 년이나 됐어요? 그게 지금 처음에는 오이데이에 맞춰서 52박스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2박스 시작해서 520박스로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2,000박스. 예, 그렇게 해서 한 분 주문만 해도 그렇게 많네요. 네네 한 분이. 자, 그러면 저기가 지금 전체 평이 몇 평이나 돼요? 오이 농사 저희 짓고 지금 있는 3,000평. 3,000평. 네. 3,000평에서 오이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판매 수익은 나오나요? 매출 정도는 얼마 정도 되나요? 그냥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는 대략적으로 네, 한다면 대략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3,000평 한 작기에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지금은 저희가 땅이 노화돼서 많이는 못하는데 한 2억 6천 정도. 한 번 작기에서 2억 정도.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의 기반을 닦아놨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공이나 또 이렇게 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공 같은 경우는 이 봉꼼이라는 볶음의 키친 그걸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된 계기를 우리 앞에 영상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봉꼼 시킨 공유 주방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가공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가공도 이제 인터넷 판매하고 체험 농장하고 그러니까 체험 농장 하면은 오시면 맛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는 분한테 장아찌를 해놨던 거를 보여드리고 그걸 꼭 후숙으로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체험농장 와서 사가는 거는 괜찮다고 알아들어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주문을 인터넷 주문을 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에 위축되는 허가가 거기 안 돼 때문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떳떳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을 셋하고 이 인근 사람하고 해서 예. 그러니까 봄꼬미 키친이라는 키친, 예.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경영 그다음 과정을 해왔던 것들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또 이렇게 그동안에 대한 농업은 변화의 연속이었다고 제가 옆에서 본 예.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SNS를 그쵸. 계속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해 오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이제 우리 연암대학 천안 연암대에 예. 나와서 또 그 뒤를 이으면서 오이 농사를 또 하겠다 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이 농사 그다음 평생 해오시면서 내 농업은 이런 거였던 것 같다. 내가 본 농업은 이거였던 것 같다. 한마디 하신다면? 이제 농업하면은 많이 이제 기피들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젊어서 들어와서부터 해보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발전성도 있고 본인들이 노력하기 달렸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작물 선택을 어느 정도 한 가지를 했으면 그걸 꾸준히 밀고 가는 게 성공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거의 30년을 오이 농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막 한눈을 안 팔았어요. 다른 작물도 뭐 물론 심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해는 안 돼도 그 다음에는 좋고 그 다음엔 좋고 하니까 성공에 가도 그러니까 무한 발전성이 있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농촌이다, 농업이다. 저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이 농사 이제 30년 가까이를 해오셨고 또 이제 새로운 변화들을 또 해오셨고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오시면서 또 충남의 정보연합회 회장이라는 또 하시면서 또 지역사회 활동들 또 많이 오이 장아찌 만들면서 장아찌 만들 때 어떻게 오이를 가져다가 얼마 정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잠깐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오이 절인 거는 한 40일 절인 거고요. 40일을 절였어요? 절여서 네. 절인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절인 거. 절일 때는 어떻게 절이는 거예요? 소금에만 절인 거예요. 소금에만? 네. 소금에 담궈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소금을 캔캔에 넣어가지고 골뱅이로 꾹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하나도 안 들어갔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이나 간장 들어가. 아, 그럼 이게 오이가 지금 오늘 행사에서 몇 개 정도 들어? 제가 썰은 건 1200개 썰었어요. 1200개 썰었어요? 그럼 여기 절여놓은 것도 몇 개나 돼요? 지금 이거는 한 800개 정도 돼요. 그럼 2000개 정도의 네. 오이가 지금 썰어져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이를 절여놨고 이걸 버무리면 되는 거네요, 이제. 오. 오. 좀 너무 말라서 촉촉하다 싶으면은 물을 좀 생수를 넣어도 돼요. 양념은 뭐뭐 들어갔어요, 여기에?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그 다음에 우리 단원님이 직접 담그신 매실 액기스. 아, 매실 액기스? 네. 저 이거 끌고 다 엘보 왔잖아요 지금. 이거 다 붓고 매실, 저거 물엿 있는 거 마저 넣어줘. 안 달아? 안 달아. 많이 하시죠. 예. 또 상도 많이 받으시고. 참 많은 것들을 똑같은 30년이 지났어요. 농촌에 오셔서 많은 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변화라든지 농업에 희망이 있느냐, 농업에 희망이 없다, 정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만들어 오신 분 조영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들 나중에 봉황 오이 농장 오이 살려면 어디서 사야 돼요? 네이버 스토어팜에도 네이버 스토어팜에 봉황오이 농장이 있고요. 봉황 오이 농장이 있고요. 제 홈페이지도 봉황오이 농장. 그 장아찌도 살 수 있나요? 그렇죠. 다 올려져 있습니다. 아까 막 먹었던 장아찌 너무 예, 맛있던데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스토어팜에 봉황 오이 농장 그리고 충남 이렇게 천안에 병천에 있거든요. 와서 체험 농장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농가들도 같이 체험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서 역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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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